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용조사 제9기 7차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갑상선 FNA입니다. 지난번에 갑상선 초음파 강의 실습하고 병리 강의를 들으셨죠? 혹시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바쁘시가 못 들으셨죠? 동영상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가 잊어먹습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고 실습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갑상선 FNA 실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요일 날은 이제 경동맥하고 총복습입니다. 그때는 조금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요일 날 대구에서 그 제10차 대구 경북 개헌내과사에 주최하는 초음파 워크숍이 있거든요. 그 10회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10시 반 KTX 타고 여기 서울역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에서 좀 일찍이 10시까지 하고 이제 택시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선생님들하고 마지막인데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끝나고 난 뒤에도 혹시 또 미진한 게 있으면 오브저베이션 하러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진 강좌는 다시 재수강하면 됩니다. 오시는 건 언제든지 환영하고, 또 끝나고 난 뒤에도 이민영 선생님이 하시는 우리가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에 또 오셔가지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 아시다시피 10월 달부터 이제 초음파 전면 보험화가 되니까 지금 막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저 대구만 해도 지금 제가 뭐 엄청 강의가 많고, 강의를 다 해달라고 해도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다 하려고 하면 강사가 필요하거든요. 학원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학원에 강사가 중요하죠. 학원 건물이야 얼마든지 빌리면 되는 거지요. 그 강사를,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들도 다음에 강사가 되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면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책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남한테 가르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지식이 정리가 되고 또 보람을 가지게 되고 남한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계속 하시고 동영상도 보시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내가 동영상을 전부 다 해가 나중에 또 선생님한테 강의 자료하고 그 한글 파일을 한번 올리는 거 보셨습니까? PDF 아무도 안 보셨네요. 올리는데 예? PDF 말고 대구 경북 개헌내과사의 PDF 올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도 안 보세요. 워낙 많이 와가지고 그 보면 PDF 올려놨어요. 대구 경북 개헌내과사에서 주최하는 강의록 있잖아요. 강의록 PDF를 올려놨어요. 또 이번에 대구 가면 그걸 또 PPT도 내가 다운받아가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빨리빨리 오는 대로 저 컴퓨터로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없어지거든요. 빨리빨리 안 보시더라도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갑상선 FNA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같이 갑상선은 진단에는 임상병력하고 검사, 이건 모든 검사, 모든 질환의 진단에서는 임상병력하고 래프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초음파, 다 그렇죠. 뭐 간질환, 뭐 신장질환 다 초음파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여기서 틀려집니다. 다른 뭐 질환은 모두 다 초음파로 진단해가 CT, MR로 이제 확진이 되죠. 옛날에는 영상이 발달 안 될 때는 바이옵시를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바이옵시 하는 경우는 정말 영상으로 진단이 안 될 때 그때 바이옵시를 하는 경우죠. 그러나 이제 사이로이드는 이제 CT, MR의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병변이 의심되면 그 다음에 FNA나 코 바이옵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FNA는 중요합니다. 사이로이드에는 바이옵시 FNA가 다른 질환에서의 CT, MR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금호 쌤한테 갑상선 FNA를 배우실 겁니다. 배우시는데 이제 학회를 많이 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갑상선 FNA 강의 아마 거의 좀 천편일률적입니다. 가보시면 유명한 교수님이 나오셔가 설명을 하는데 갑상선 FNA도 아주 뭐 간단하게 이야기 말씀하시고 또 하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 아유 갑상선 FNA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하십시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겁을 져가지고 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두 가지 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첫째는 어렵다 하는 것도 저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쉬운 것이 갑상선 FNA이고 모든 검사 중에서 제 생각에는 한 20번 정도 30번 정도 하면 아주 고수가 될 수 있는 게 갑상선 FNA. 그처럼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쉽다 하는 그것도 약간 일견 좀 말이 안 됩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갑상선 쉽다고 해보면 현실적으로 잘 안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갑상선 FNA를 정식 옳게 배웠는 게 아니고 병리과에 가가지고 옆에서 이제 다리를 다쳐가 계명대학 병리과에서 옆에서 뒤에서 봤습니다. 하는 거 보면 너무 쉬워요. 옆에 보면 뭐 그냥 뭐 끄적끄적 하더니 10분 전에 잘 나오는 거래. 그래서 내 느낌,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 이거는 뭐 너무 쉽구나.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찔러보니까 세포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꽝이에요, 꽝. 그래서 이제 고민이 엄청 됐죠. 이제 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보러 갔어요. 병리과에 갔어요. 내 슬라이드 왜 돼? 가보니까 뭐 전부 다 피비스메어고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래. 그래서 엄청 이제 스트레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별로 잘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럼 뭐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는 만큼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헛것에 열심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 하는 것은 하락하는 것은 약간 보면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공부를 잘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은 어떤 것이 훌륭한 선생님이냐 정의를 해놨어요. 두 가지를 정의했어요. 훌륭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안 중요하다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우리 해리손에 있으면 우리 의과대학 때 너무 시험 낼 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훌륭한 좋은 선생님 아니니까 수업 시간에 와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야 중요한 것은 컷다 되는데 자 시험 출제 예상 문제를 불러줄게 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쫙 부른다. 전부 다 동글베이처래.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포라멘 뭐에 통과하는 스트럭처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쭉 이제 책에다 몇 페이지 몇 줄부터 그 줄 동글베이치라고 이 중요하지 않나요? 사실은 그게 제일 애워야 되고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훌륭한 선생님은 공부를 하는 방법을 그렇게 공부를 뭐를 먼저 하고 뭐를 늦게 하고 해야 되죠. 그렇게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해야 될 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순서로 해야 되느냐 순서가 중요하죠. 이 세상 모든 일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바뀌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훌륭한 분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갑상선 FNA는 오늘 또 자세한 테크닉은 이금호 선생님이 다 설명하겠지만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늘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찌르는 부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카본 낚싯대 가도 고기 없는 데 가면 말짱 도루묵이죠. 바다 낚시도 중요한 것은 선장이 고기 있는데 이제 낚싯구를 대까 자 여기서 낚시하십시오 하면 낚싯대만 갖다 대면 다 고기가 줄줄이 들어옵니다. 없는 데에서 가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첫째는 고기가 있는데 세포가 잘 나오는 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세포가 잘 나오는 데는 어떤데
아무도 받아 적는 사람이 없네요. 몇 번 하고 보십시오. 받아 적는 사람 안 받아 적 이처럼 중요합니다. 하기야 녹화되니까 중요합니다. 첫째는 찔러야 될 때 저에코 부분을 찔러야 됩니다. 저에코는 세포 성분이 많은 부분이죠. 고에코 찌르면 안 됩니다. 갑상선의 고에코는 전부 다 어떠냐면 콜로이드가 막 밖으로 터져가지고 콜로이드가 있거나 또는 디제네이션 된 폴리클인 거래요. 폴리클이 디제네이션은 콜로이드가 덴스해지고 고에코로 되죠.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두 번째는 어디를 찔러야 되냐. 이렇게 결절의 센터 부분보다는 변연부를 찔러야 되죠. 그거는 게스트릭 캔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캔서인데 그다는 볼만 타입 3 캔서인데 센터에다 딱 바이옵시하면 병리과에서 네크로틱 머티리얼 오브 리피트 FNA 또는 뭐 FNA가 바이옵시 또는 난 다이그노스틱 나와버립니다. 절대로 이제 바깥들이 침륜하는 부위를 찔러요. 센터 부분은 우리가 초음파상에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직학적으로 네크로시스나 디제네이션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센터보다는 페리페리를 찌른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를 찔러야 되느냐. 요런 이제 페리페리를 찌는데 바깥으로 침륜하는 부분. 일렉이라고 뾰족뾰족하게 있는 볼만 타입 캔서도 어디 찔러야 됩니까? 바이옵시로 바깥으로 침륜하는 부분을 찔러야 정확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제일 맥시. 안 찔러야 될 때가 제일 중요하죠. 안 찔러야 될 때는 칼라 도플러를 떼어가 박동성이 있는 혈류가 있는. 이건 찔르면 헤마토마 생기죠. 사건 생기죠.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절대 그러면 찔러야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혈류가 많은 부분을 찌르면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케아가 있는 부분. 스케아도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찔러야 되지만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을 찔러서는 안 됩니다. 그 찔러봐야 칼시파이드 머티리얼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절혈에 보면 링 칼시피케이션이 있을 때 링 칼시피케이션 그거 다 찔러봐야 바늘이 휙 굽어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보고 링 칼시피케이션의 변형 부분이 링 칼시피케이션 완전히 안 되고 좀 디스럽션이 되고 그쪽으로 바깥으로 저의 그 부분이 삐져나온 데 있죠. 그 부분을 노려야 됩니다. 그 부분. 그냥 완전히 링 칼시피케이션 완전되는 거는 찌를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첫째 포인트, 찔러야 할 때, 찌르지 않아야 할 때를 알아야죠. 예, 전쟁을 할 때는 꼭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되죠. 지는 전쟁하면 안 됩니다. 꼭 이기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역사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명장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 번도 지는 전쟁 안 합니다. 이기는 전쟁, 완전히 이기는 전쟁 할 때만이 비로소 이제 전쟁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에서는 열세한 병력이었지만 나머지 전쟁에서 절대로 열세한 병력으로 안 갔습니다. 우세한 병력으로 갔습니다. 적을 분산시켜 가지고 우리 쪽에 배를 집중시켜가 이겼죠. 전쟁에는요 우세한 병력을 해야 이기지 열세한 병력을 하면 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아주 깨보고 뭐 책을 읽어보니까 이순신의 성격이 아주 좀 덕장개처럼 덕장이 아니고 아주 성질이 좀 고약하고 아주 저 뭐라 합니까 좀 그런 스타일이라 하대요. 그래서 선조하고 갈등이 많았다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출세를 벼락 출세했는 것도 사실 그 전에 한경동가 거기에서 있었을 때 벌써 이순신 장군이 상당히 좀 사고도 치고 또 잘해가지고 선조가 알았답니다. 상당히 저놈이 말썽꾸러기지만 잘하는 놈이다는 걸 알았다. 전혀 뭐 유성열을 추천했다 하지요. 근데 사실은 추천해도 그렇게 벼락 출세는 불가능하거든요. 임금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했다면 지나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NA입니다. 오늘 FNA 하는 거는 이거 배우셨는데 FNA 할 때 절대로
젠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사이레이드는 폴리클이 있고 커넥티비티 생기는데 그냥 얌전하게 림프노드 하듯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말하자면 구멍 뚫기밖에 안 되죠. 좀 어레시브하게 됩니다. 바늘감 막 해가지고 마치 차광기에 바위를 부숴가지고 그 자갈로 만들듯이 아주 래피드하게 바늘로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바늘을 안에 폴리클을 디스럽션 시키는 거죠. 폴리클이 디스럽션 되면 왜 됩니까? 콜로이드가 터지고 그 옆에 혈관을 터주니까 브라더 혈액하고 콜로이드가 짬뽕이 되고 거기에 떨어져 나오는 앱세륨이 믹사되죠. 쉽게 말해주면 이제 국밥이 소고기 국밥이 되는 겁니다. 소고기. 자, 소고기 국밥을 먹을 때는 배식할 때는 빨리 가면 무조건 손해죠. 국물만 받는데 마지막에 가면 국밥 고기만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 가면 손해죠. 국물만 뭐 멀건 국물만 나오죠.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FNA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아스피레이션 안 하고 그 캐필러리 메소드 이걸 럽쳐해 가지고 바늘이 가는 바늘이 되면 요런 혈액이 모세관을 따라가 가는 바늘을 따라 위로 올라오거든요. 위로 올라오죠. 그때는 이제 세포하고 혈액과 콜로이드 믹스된 게 올라옵니다. 선생님들의 생각이 그냥 아스피레이션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스피레이션 하면 뭐가 올라오느냐면 세포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혈액과 콜로이드가 올라오기 때문에 섬유화해 놓으면 세포가 별로 없습니다. 손해죠. 이게 우리가 볼락하는 거는 콜로이드의 피가 아니고 앱세리움이죠.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이제 캐피러리 메소드 해가지고 안 땡겨야 되는 거죠. 거기 이제 연습을 자꾸 좀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감이 안 오지만 자꾸 연습을 하면 감이 와가 할수록 잘하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섬유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섬유화하는 방법이 섬유화를 안 한 데도 많습니다. 그 뭐냐면 액상 셰퍼전을 해가지고 찔러가 그걸 이제 액상에다 이제 빨아가지고 엮는 방법인데 사실은 섬유화를 하는 게 정통 방법이 됩니다. 섬유화를 할 때 우리가 아주 얇게 섬유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백리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슬라이드를 많이 보내주는 것. 한 장 보나 10장 보나 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짜증스럽습니다. 한 장만 갖다 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슬라이드를 얇게 발라줘야죠. 두껍게 발라주면 피부 섬유화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 되면 백리과 의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하고 백리과 의사 중에 하면 의사 중에서 제일 까탈스러운 의사가 백리과 의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은 임상의학과하고 자꾸 결의를 하니까 그래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해부 백리과 선생님은 조금 선비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까다롭습니다. 그 드라마도 보면 봐요. 해부 백리과 의사가 보면 전부 다 약간 좀 또라이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섬유화를 아주 잘해줘야 됩니다. 섬유화를 잘해줘야 판독을 잘해줍니다. 섬유화를 잘못해가 너무 두껍게 해주면 판독을 잘 열심히 보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냥 난 다이그노스틱으로 나오든지 리피트 FNA 나오든지 아우스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가 귀찮아서 쓰레기통에 던져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백리과 의사가 잘 보이도록 해줘야 우리가 점수를 따는 거 아닙니까? 권투에도 주심한테 잘 비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골인해도 축구에도 골인해도 골키퍼 뭡니까 수비 선수가 마라도나 멘트로 손으로 쳐여도 손으로도 심판이 못 보면 골인입니다. 전 세계 중계하는 사람 다 봤는데 주심이 못 보니까 골인이죠. 주심이 골이게 그 번복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백미과 의사가 잘 보도록 섬유해야 됩니다. 거기 이제 다시 중요하면 포인트를 잘 정할 것, 두 번째는 FNA를 잘할 것, 세 번째는 섬유화를 잘할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FNA를 할 때는
좀 고기로 오늘 하듯이 돼지고기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비나인 결제를 가지고 시작해보고 그 다음에 셰프가 충분히 잘 나오면 그때 비로소 말리게 넣었던 결제를 도전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말리게 넣으면 나중에 머리 아프게 됩니다. 이제 또 그리고 우리가 액상셰퍼진인데 액상셰퍼진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병리 가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걸 해놓으면 액체여가 그걸 뽑아가지고 흡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만한 슬라이드 글라스가 한 장이 있다가 요 센터본에 조금만 섭외하기가 보면 되거든. 셰프는 모아가 하는 거니까 병리 가서 일이 단순하고 아주 실습이도 좋습니다. 근데 단점 뭐냐면 액상을 해버리면 주위에 콜로이드라든지 그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많이 소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진단. 그런데 우리나라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암은 95%가 파피럴 캔서고 파피럴 캔서는 세포를 보고 하는지 구조를 보고 하는 진단이 아니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액상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상의 나쁜 점은 좀 세포가 변형을 좀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병리과에서 보면요, 이제 레전트 교육을 위해서 초창기에는 액상하고 두 개 다 슬라이드하고 다 해주세요 이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액상을 레전트 교육할 때보다는 슬라이드를 보고 액상을 넘어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액상은 비봉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액상 많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슬라이드를 일단 하고 나중에 액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모든 우리가 병리는 그렇지만 우리 의사는 임상의사는 병리과사하고 영상의학과 선생하고 일반외과 선생하고 친해져야 되죠. 왜냐하면 환자 보다가 좀 상태가 안 좋아 평소에 외과 의사하고 잘 인간관계가 좋은 반 외과 의사 퇴근할 때 전화해가 레전트 할 때도 안 그렇습니까? 저 환자 수술 좀 부탁합니다. 외과 의사들 수술하러 회식하러 가려고 하다가 에이 가면서 해주지 않나요? 그러고 내가 조금 이렇게 진단이 딜레이 되는 것도 잘 커버해 줍니다. 외과 의사가.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선생님한테 그 좋은 관계를 되면 내가 많이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병리과 의사도 잘 배워. 병리과 의사들은 제일 영상의학과서는 내가 환자를 많이 보내주면 최고고 제일 좋아하죠. 병리과 의사는 내가 이제 그 바이옵시나 이 폼을 줄 때 제일 좋아하는 게 영상 사진을 한 장 뽑아가지고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새는 사진을 안 뽑기 때문에 그냥 CD 한 장 영상을 굽어가지고 한 장 주고 한 장은 이제 병리과 의사한테 FNA 보낼 때 같이 주면 더 좋아합니다. 그 저도 안 보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도 있고 보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랬어요. 대체로 안 보는 선생님은 조금 수준이 떨어지고 보시는 선생님은 수준이 높은 선생님이죠. 네,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내가 이제 병리과 의사는 이제 내가 했는 FNA 위치에 대해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자기가 받는 소견이 어떻다. 그 다음에 임프레션을 뭐 적어줘도 안 적어도 임프레션을 적어주면 더 좋아합니다. 그쪽으로 이제 진단을 또 몰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치, 그 다음에 초음파 소견 간단하게 퍼스트 임프레션, 세컨드 임프레션을 적어주면 아주 선생님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해줍니다. 내한테 진단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지난 1일을 제가 이제 우리 여기 항공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여기 전부 다 그 우리 임상 초음파학회 이민영 선생님하고 거기에 갔습니다. 코엑스에 개최되는 키메스에가가 강의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는 오후니까 오전에 시간이 좀 남아가 왓슨 강의를 들었습니다. 왓슨 강의가 바로 옆에서 오전에 서울의 길병원 신경외과 선생님인데 이원 선생님이라고 교수님이
와선에 이제 자기들이 했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듣고 난데 와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다 하는 절감이었어요. 이제 길병원에서 IBM 왓슨을 도입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지 3개월이 되는 모양이래요. 3개월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천국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뭐든지 뭐 하도록 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왓슨을 지금 쓰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왓슨 쓰지만 왓슨을 쓰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이 8가지가 위반하고 잡으려고 하면 다 잡히는 거예요. 봐주는 거죠. 그래서 왓슨이 이제 길병원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 들어오고 그다음 건양대 들어왔잖아요.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5년 내로 아마 메이저 큰 병원, 어정한 병원은 왓슨이 다 들어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왓슨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 진료 형태라든지 이것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왓슨에 들어오면 의사의 역할이 조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왓슨 들어오는 일을 하니까 모든 의사들이 당신은 이한용 같은 아주 나쁜 놈이다 막 매도를 해가지고 그게 아니다고 막 설득을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교수님들 많이 이해를 한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왓슨이 들어오면 뭐 어떤 점이 바뀌어지느냐 여러 가지 보니까요. 이제 환자의 병이나 히스토리를 보면 왓슨에서 제일 이제 온콜로지만 들어왔거든. 앞으로 루마톨로지, 고혈압, 당뇨병 다 들어오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처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넥스트, 제일 자기가 리커멘드한 처방,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커멘드한 처방, 또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좀 시도해 볼 만한 처방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의사의 역할이 뭐냐면 이 처방이 나오면 자기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내 처방 당신이 왓슨 처방에 나도 의리한다 또는 이제 이 처방을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서 몸하고 세카드 처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자기가 의견이라든지 일을 기술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 가지고 디스커션 할 수도 있고 또 안 모이도 또 디스커션 할 그래 되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가장 큰 의사로서는 제일 스트레스 뭐겠습니까? 자기 실력이 노출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실력이 다 노출되잖아요. 실력이 노출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 레짐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처방하는데 나는 우리 환자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처방이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 필요하죠. 이제 그쪽에 처방 뒤에는 레퍼런스가 다 나오죠. 최신 레퍼런스 다 들어오고 나옵니다. 그럼 환자가 언제 팔로우 해야 될 거, 환자 주의사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역할이 이제 뭐랄까 암기보다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들어볼게요. 영상의학과 강의가 있대. 영상의학과도 이제는 말이 바뀌겠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첫째는 병변을 잘 찾아내는 눈썰미가 중요하거든요. CT 엑스레이를 걸어 넣을 때 잘 못 찾는 썰미가 어떤 쌤은 아주 눈썰미가 좋아 구석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여기 립 밑 뒤에 메스가 있다. 또 아주 작은 병변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 의사가 있고 그런 사람이 영상의학에서는 아주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그때 왓슨이 되버리면 기계가 병을 다 찾아줘요. 찾아주고 딱딱 포지션에가 이 병은 뭐고 이 병은 뭐고 쫙 나오거든. 그러면 의사의 역할이 내가 보고 왓슨 기계가 진단했는데 어그리한다. 두 번째 병이면은 나는 어그리 안 하고 다른 병을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럼 그게 다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가가 다 되지 않나요? 서울대 무슨 교수는 아주 엑셀런트하다. 무슨 대학의 모 교수님은 유명한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 평가가 실시간으로 되고 그 평가가 내시간 앞으로 인터넷하고 다 연결되어 버리고 전 세계 의사가 다 알게 되죠. 그러면 실력 있는 의사는 어디에 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실력 없는데 명성에 가린 의사는 조만간에 뽀록지 좋은 세상이죠. 좋은 세상. 그래서 나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빨리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